물건이 늘어나면 자유로운 시간을 잃게 된다. 제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 모델하우스 같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25년 된 맨션, 빈말이라도 고급이라 말하긴 어렵지만 모두가 입을 모아 모델하우스 같다고 하는 이유는 가구나 가전제품, 소품을 여기저기 배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물건을 늘리면 정리하는 시간이 늘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앗아가는 원흉이 된다. 물건의 수와 마음의 풍요로움은 비례하지 않는다. 30대의 저는 명품을 사지르고 고급 외제차를 바꿔가며 탔습니다. 구입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가방이나 옷, 인터넷 사이트에서 충동적으로 구매한 라이프스타일과 맞지 않는 소품, 고급이란 이유만으로 산 취향이 맞지 않는 가구, 위화감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갖고 싶으니까 샀습니다. 당시의 쇼핑 스타일은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했습니다. 만약 그 상태가 계속됐다면 제 집은 필요 없는 것으로 가득한 쓰레기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충동구매를 하면 돈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유지하거나 수납할 장소 마련에도 돈이 듭니다. 물건이 적으면 청소도 유지도 간단해져 공간이 생기고 삶의 여유가 생겨납니다. 필요한 것만 산다라고 정하면 금감하게 됩니다. 밤낮 없이 충동구매에 빠져있던 제가 모델하우스 같은 집의 주인으로 변신한 것은 이사가 계기였습니다. 100평 넘는 맨션을 팔고 50평 정도의 집을 고르려 하니 그때까지 쓰던 가구, 가전제품, 소품 모든 것을 가져가면 농담이 아니고 정말 잘 공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한테 정말 필요한 걸까?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팔거나 누군가에게 주거나 폐기해서 처분했고 합한 금액을 모두 계산해봤습니다. 헉, 이렇게나 거금이야? 저는 불필요한 것에 노력과 수고를 들여 돈으론 살 수 없는 시간이라는 재산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지 넌더리가 났습니다. 그때 새로운 룰을 정했습니다. 한 개 샀다면 두 개 버린다. 고장났거나 낡아서 새로운 것이 필요하게 돼도 바로 구입하진 않습니다. 싼 가격에도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쇼핑의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면 냄비, 찌다, 씻다, 오븐 대용, 굽다 등 여러 기능이 있으며 수리가 가능한지가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필수 조건을 갖춘 냄비를 한 개 구입했다면 지금 있는 냄비나 프라이팬 등을 두 개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버리다니 아깝잖아, 아직 쓸 수 있는데 같은 기분이 든다면 구입하지 않는 것이 룰입니다. 이런 룰을 지킨 덕에 이사하고 15년, 제 집은 모델하우스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리란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는 것, 정돈이란 사용하기 쉽게 자신이 정한 룰에 맞춰 놓아두는 것, 현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즉각 처분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면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어지므로 행동이 스피디해집니다. 가령 100개의 서류 중 하나의 기획서를 찾는 것과 10개의 서류에서 하나를 찾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후자가 단연 빠릅니다. 자택이라면 부엌부터 손쓰도록 합니다.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의 경우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엌은 다른 장소에 비해 버려야 할 것을 더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찬장을 시작으로 냉장고, 싱크대, 주변 순으로 불필요한 것을 찾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품, 조미료류, 오래된 건강식품, 사용법이 불명확한 물건, 경품이나 덤, 도시락 등에 붙어있던 미니 사이즈 간장 등 거의 쓰지 않는 식기, 이런 기준으로 처분하면 시간도 공간도 이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회사원이 물건 찾는 데 쓰는 시간은 연간 120시간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20일 일한다고 하면 하루에 30분, 자택에서 지내는 시간까지 합치면 연 300시간이 됩니다. 정리정돈이 서툰 사람, 물건이 많은 사람은 시간이라는 재산을 인생에서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으로 시간이라는 재산을 되찾자.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심리. 쓰레기는 더러운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을 뿐 사용하지 않는 것이나 1년에 몇 번 사용할 뿐 자리만 차지하는 것. 추억은 있지만 지금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모두 쓰레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집도 사무실도 쓰레기투성이 아닌가요?
쓰레기가 생겨나는 건 수납할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행이 지난 명품, 거의 쓰지 않는 식기나 문구가 있는 것도 넣어둘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크면 사람은 그걸 채우려 합니다.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해서 그곳에 두려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공간, 수납 장소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념합시다. 쓰레기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은 물건을 찾는 수고를 줄여줄 뿐 아니라 공간과 시간의 여유가 생겨나게 합니다. 또한 집이나 사무실의 휴지통은 큰 사이즈를 고를 것을 권합니다. 공간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그걸 채우려고 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품을 구매했을 때의 포장지와 봉투는 즉시 커다란 휴지통에 버립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선물은 솔직히 버리기 망설여지지만 커다란 휴지통을 보면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듭니다. 추억은 기억 속에 있으면 됩니다. 기억은 장소가 필요 없고 떠올리고 싶을 때 꺼내볼 수 있기에 저는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아침 일찍 한다. 하고 싶지 않다. 즐겁지 않다. 할 기분이 아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은 꼭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던 시절 저는 인사 관련 일이 그러했습니다. 사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엄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평가하거나 충고하는 걸 잘 못해서 애정을 갖고 말을 골라 이야기를 해도 상처 주는 건 아닐까 싶어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 있으면 다른 사원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할 말을 자꾸 미루면 머릿속이 그 생각으로 꽉 차서 빨리 말해야 해. 말하지 않으면 상황은 점점 나빠질 거야. 라는 조급함이 발상력과 행동력까지 방해합니다. 해야 할 말을 나중으로 미룬다고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싫은 것은 먼저 한다. 아침 일찍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고 이후에는 느긋하게 편한 일을 한다. 이것이 철칙입니다. 아침부터 하기 싫은 일을 완수하면 그 성취감은 이후의 일을 순조롭게 해줍니다. 또한 업무 스트레스나 피로도 그날은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 일찍 룰을 정함으로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항상 기분 좋은 상태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 밀도를 높이는 5가지 원칙. 첫째, 일단은 가볍게, 간단하게 한다. 모든 일이 들인 시간만큼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은 간단하기를 의식하며 행동한다. 의욕이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의욕이 붙는다고 생각을 전환한다. 둘째, 흥미 있는 것 먼저 한다. 지금 해야 할 일이 2가지 있고 중요도가 비슷하다면 흥미가 가는 쪽을 먼저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뿐 아니라 동기가 지속되고 성과로도 이어지기 쉽다. 셋째, 그레이 시간을 줄인다. 그레이 시간이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놀고 있는 것도 아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을 말한다. 평소 시간이 없어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레이 시간이 많다. 시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그레이 시간을 줄인다. 넷째, 결정은 15분 안에 한다. 기획이나 일을 곰곰이 생각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결정이 늦는 것보다는 실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쪽이 낫다. 5째, 뱉은 말은 바로 행동한다. 기한 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뿐이다.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소비되는 시간이 방대해지는 것을 기억하자.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때 시간이 그걸 거부하는 일은 없다. 우즈이 유키조조의 일주일은 금요일부터 시작하라 라는 책이었어요. 참 시간과 돈은 항상 충분하고 넘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게 이 저자의 말처럼 사람이 뭔가를 정말 하고 싶을 때 시간 때문에 못하는 일은 잘 없잖아요. 시간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생각이 들기도 전에 이미 그 일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걸 안 하면 지금 당장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대부분 이미 하고 있죠. 시간이 없다는 거는 좀 하긴 해야 되고 하고 싶기도 한데 익숙하지 않고 아직 뭔가 딱 감이 오지 않은 일, 지금 당장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는 일, 참 많은 일들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타임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시간 관리라는 게 있고 또 그런 책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웬만한 자기계발서에는 시간이 곧 돈이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자분도
부자 미니멀리스트인데요. 3억 원의 빚이 있던 회사를 연매출 23억 원의 우량 기업으로 키워낸 분이에요. 또 그 와중에 회사 운영하면서 의학 박사, 경영학 석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영양사 이런 자격을 다 취득한 게 너무 놀랐고, 저자가 일본 사람이라서 일본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이라고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취득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참 대단하다. 정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물건을 정리하는 스킬처럼 시간도 그렇게 잘 관리하셨던 것 같아요. 참 심사숙고해서 부자가 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책을 읽으면 참 행동이 빠릿빠릿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항상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고, 그리고 고민할 시간에 하고 발전시킨다, 혹은 또 해보면 아닌 경우도 있겠죠. 또 그러면 빨리 접더라고요. 참 제가 리뷰한 롤프 더빌리 책에도 있었는데 가볍게 시작한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가볍게 시작하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일단 시작하면 의욕이 붙어서 더 빠르게 내가 시도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진행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라도 시작해라. 정말 웬만한 모범생 아니고서는 참 자기 하고 싶은 거 먼저 하는 게 능률이 높을 것 같아요. 모범생들의 특징은 정말 선생님이 하는 말, 농담까지 다 받아 적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라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절제가 굉장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좀 세월아 내월아 할 거, 아유 그래 내가 관심 있는 것부터 빨리 해치우자, 흥미 있는 것부터 빨리 해야 시간이 절약되고 그리고 동기도 계속 지속되니까 일이 진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자가 말한 그레이 시간, 뭔가 그냥 애매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재밌는 걸, 유익한 걸 보면서 잡학을 늘려가는 것도 아닌 정말 말 그대로 무의미한 그런 시간을 잘 캐치해서 의식적으로 해야 할 일로 돌아오는 거죠. 저도 자주 좀 멍해지는데요. 저는 컴퓨터에 전자 포스트잇, 혹시 맥 쓰시는 분은 스티키노트라고 치면 그런 앱이 있는데 그냥 포스트잇이에요. 프로그램 메뉴에 무조건 뜨게 설정할 수 있는데 그날의 중요한 일 3개, 그건 오른쪽 맨 위에 놓고 오른쪽 맨 밑에는 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왼쪽 맨 밑에는 장기 목표, 그러니까 오른쪽 맨 위에 둔 3가지 중요한 일, 오늘 할 일에 이유가 되는 목표겠죠? 그걸 이렇게 자주 보면 그 큰 목표를 이뤄야 되니까 이왕 그냥 눈 뜨고 있는 거 집중하자 이러면서 다시 잘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사실 자주 보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할 일 그 밑에다가는 영어 단어 새로운 거, 문서를 보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거기다 적어놓고 나중에 한 번에 뜻을 찾아서 또 채워놓고 그걸 또 띄워놓으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시나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모습만 보여도 그 사람은 참 자기가 뭘 하는지 아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가고 멋있고, 뭔가 일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의뢰하면 이제 걱정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참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겠다. 재미있고 내가 너무 신나는 일은 밥도 거르면서 하잖아요. 내게 그런 일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으로 낭비된 시간을 많이 줄이셔서 재미있는 일 더 많이 하시는 즐거운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